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료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네, 코로나19가 지금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 자영업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자영업자 가운데 10명 중에 8명은 매출이 감소하고 또 대출액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을 정도입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이 연이어 심야에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매출 감소와 방역 지침 위반에 따른 피해를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울분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인 건지 그리고 대책은 없는지 이슈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런 1인 시위가 온라인에서도 계속됐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SNS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문구를 적은 종이를 들어 올려 보인 사진들이 올라온 거 굉장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거리두기 강화 때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보는데 그에 따른 이 항의 표현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온라인상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여의도에서도 1인 시위를 그리고 한밤에 기습 시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그동안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렸기 때문일 텐데 정확히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지금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831조 8천억 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았던 1년 전보다 무려 2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통계를 발표한 2012년 이래 최고치 기록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 속도도 빠르고 대출의 질도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는 건데 지난 1년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9.5%의 두 배 가까이인데다가 저축은행, 또 카드,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24.4%에 달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곳들은 금리가 비싼 곳임에도 불구하고 빚을 냈다는 건 이제 당장 가계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 이런 마음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벌이는 지금 그만큼 줄었는데 가계 운영 유지비는 똑같이 듭니다. 1년 전까지 빚이 없다가 새로 돈을 빌리는 경우를 신규 차주라고 하는데요. 자, 이 숫자가 지난해 1분기 38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피해가 본격화한 2분기가 되자 이게 66만 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자, 여기에 올해 1분기에는 7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가 1년 반 장기화하면서 사실상 타격을 받을 대로 받은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통계입니다. 자, 게다가 빚은 많은데 또 벌이는 시원찮고 신용도까지 낮다면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취약 차주라고 하는데 그 수가 3월 말 기준 27만 명, 빌린 돈이 76조 5천억 원이나 됩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위기도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데 예. 답답하다는 말조차 사치다 이런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30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6명은 휴업이나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의 33.3%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어려움으로 휴업 또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을 했고요. 24% 역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답한 겁니다.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의 67.3%는 올해 7월에서 8월 매출이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감소할 거로 예상을 해서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려운지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가게 운영하는 분들 중에 인건비라도 좀 아껴보자라는 마음으로 직원들을 내보내고 혼자서 운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금 계속 길어지면서 직원 없는 자영업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가 늘어난 건 생계형 창업 증가와 함께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불황을 견디다 못해서 1인 자영업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6월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2.9%로 1999년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30만 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동월보다
11만 2천 명 많아진 수치입니다. 네, 그런데 은행권보다 금리가 비싼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앞으로 상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그동안 금융기관을 통해서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원금과 이자 갚는 걸 좀 뒤로 미뤄주도록 해왔습니다. 덕분에 지난달까지 200조 원이 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지원이 끝나고 또 금리까지 오르게 되면 문제는 급변합니다.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년에 2조 원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 지원책이 사라지게 되면 원리금 상환까지 해야 되니까요. 연쇄 도산까지도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면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단기간에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당장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요. 먼저 자영업자들의 이 원리금 상환 시점이 특정 시점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 시점을 좀 조정하거나 분산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특히 저신용 자영업자들이 고금리에 빌린 이 카드사 같은 제2금융권에 대해서 선제적인 관리를 생각할 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러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4차 대유행의 경기 회복을 기대했던 다른 산업군도 불안한 상황은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흔들렸던 한국 경제는 올해 들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4차 대유행으로 내수 부분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전기 대비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갈 우려까지 나옵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4.2% 성장 목표 달성 여부도 4차 대유행 지속 기간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오늘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코로나19 선별검사 받으려면요. 아마 많이들 받으셨을 텐데 사람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도권의 일부 진료소에는 긴 대기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럴 때 유용한 앱이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방문 전에 그러면 진료소의 혼잡도를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네. 서울시의 온라인 지도 서비스 스마트 서울 맵에 접속을 하면 시내 선별 진료소와 임시 선별 검사소의 실시간 혼잡도와 또 예상 대기 시간을 미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상 대기 시간이 90분 이상이면 혼잡, 60분 내외면 분빔, 30분 이내면 보통, 소독 중, 또 접수 마감 등으로 실시간 상황이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이 표시를 누르면 선별진료소 주소와 운영 시간이 몇 시인지까지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80여 곳의 혼잡도가 1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돼서 제공이 되니까요. 진료소 방문하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로 스마트 서울 맵에 들어가서 혼잡도를 미리 확인해 보시면 아마 꽤나 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4차 코로나19 대유행에 자영업자도 한국 경제도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 대신에 나부터라는 생각으로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도 박상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